그래서 최근에 건물주가 되신 분들을 어떻게 건물을 샀나 봤더니 현금은 별로 없는데 장사는 잘하니까 현금 흐름은 좋아. 이런 분들이 건물주가 많이 되시는데, 그런 분들이 레버리지를 잘 활용해서 내가 2년 뒤, 3년 뒤에 살 수 있는 건물을 당장 1년 안에 살 수 있었던 매직 같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돈깨비입니다. 최근에도 자영업자분들 건물주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많은 자영업자분들 중에서 레버리지를 활용을 잘 못해서 내가 돈이 별로 없어서 건물주가 안 되는구나, 못 되는구나 하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장사 잘하는 자영업자분들이 모르는 레버리지의 모든 것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건물 사신 분들 다 이렇게 사셨는데, 이거를 듣고 나시면 진짜 나도 될 것 같은데 당장 알아봐야겠다 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굳이 하자면 자영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레버리지의 모든 것, 이런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좀 포인트가 있어요. 자영업자인데 어떤 자영업자냐? 장사를 잘하는 자영업자. 장사 잘하는 건 뭐죠? 현금 흐름이 높은 자영업자. 그러니까 매월 저는 500만 원 저축을 합니다. 저는 1000만 원 저축합니다. 에이, 저런 사람이 어딨어? 라고 할지 모르지만, 저희 장사하는 건물주다나 건물의 진심에 오시는 분들은 막 3천 이렇게 저축하는 분들도 꽤 많았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대부분 장사는 잘하는데 모으는 능력과 불리는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대부분 어떻다? 현금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현금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대출이자 20억, 30억 충분히 낼 수 있는데 지금 당장 돈이 없어요. 이런 분들이 보면은 정말 이거는 신세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물 사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이게 저희한테는 핵심 노하우로 많이 알려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레버리지 뭔데? 라고 했을 때 가장 큰 거는 은행 대출입니다. 담보대출, 담보와 신용 대출인데, 이게 뭐냐면 매매가, 건물 매매가의 80%, 보통 70에서 80% 정도인데 80%까지 대출을 해줘요. 그럼 예를 들면 10억 건물이면 80% 8억을 대출을 해주고 내 돈은 2억 플러스 부대비용, 이렇게 건물의 매매가의 70에서 80%, 그러니까 장사를 잘하면 잘할수록 대출을 더 많이 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한 땅, 선택한 건물이 지금 시세보다 낮은 경우에 대출을 더 잘 해줘요. 그러면 시세보다 낮은 건물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공부를 해야겠죠. 어떤 게 좋은 건물이고 앞으로 시세가 오를 거고 지금 시세보다 더 싼지는 내가 공부하면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이렇게 100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매매가, 건물가라고 하면은 80%는 대출로 해결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중요한 거는 20%는 내 돈 있어야 되잖아요 라고 하는 게 많은 자영업자들의 고민이고, 부대비용도 너무 큽니다. 부대비용은 보통 한 6% 정도 잡아요. 그러면 10억에 6%면 6천만 원이죠. 그러면 2억 6천이 있어야 되는 건데, 내가 이 20%에서도 장사를 잘 하고 내가 월세 부담을, 그러니까 이자에 대한 부담을 더 할 수 있는 분이라면은 여기서도 레버리지를 더 할 수 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게요. 2는 부동산, 주로 이제 아파트를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래도 장사를 좀 어느 정도 잘하고 건물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가가 있거나 전세를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서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어요. 이거를 잘 모르시는데, 일단은 내 집에서 뭔가 대출을, 주담대를 받는 것들은 그걸 가지고 다른 걸 사겠다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전세를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분이 전세를 3억을 살고 있어. 그죠? 근데 이 자영업자는 매월 현금 흐름이 좋아서 500에서 1000 정도를 저축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 경우에 전세 3억을 깔고 앉는 게 아니라 전세 1억에 80만 원 반전세로 가는 거예요. 제가 건물 사고 아파트 사고 할 때 계속 월세 살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그 돈을 레버리지로 계속 썼기 때문에, 이 자산을 하루라도 빨리 자산을 내 것으로 갖고 오려고 이 레버리지를 썼는데, 그 중에 하나도 내가 전세나 이런 거를 살 때 월세로 전환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내가 80만 원 정도는 내가 500에서 1000번 정도를 벌 수 있으면 충분히 낼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죠? 2억이 플러스 됩니다. 요 20%를 채우려고 하는 건데 사실 여기서 금액이 많이 올라갑니다. 내가 갖고 있는 현금이. 근데 또 하나
자가일 경우에는 내가 여기를 전세를 줍니다. 얘가 예를 들어 10억짜리야. 근데 전세는 한 6억을 줬어요. 그리고 나는 월세로 갑니다. 예를 들어서 뭐 1억에 200만 원 월세를 산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내가 내 집은 10억인데 여긴 대출이 별로 없지만 전세를 6억에 줬어. 누군가에 주고 나는 다른 데 옆동에 똑같은 비슷한 데로 1억에 200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더 레버리지를 좀 줄이려면 조금 더 다운그레이드 30평이면 20평 아니면 뭐 신축, 준신축이면 좀 더 뭐 10년, 20년 된 아파트로 가면 자금이 더 많이 들어오겠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차이가 나오죠? 5억 차이 나오죠. 그럼 이것도 레버리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이자를 낼 수 있다면. 그럼 벌써 내가 갖고 있는 돈에서 2억에서 5억이 추가로 생기는 겁니다. 제가 이제까지 건물 사는 사람들 중에서 제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활용해서 자금을 모은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리고 3번은 신용대출이에요. 이게 부부가 같이 받는다고 했을 때 적어도 3천에서 5천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 그래서 신용대출을 뭐 나중에 건물 살 때 거기서 신용이 빠지지 않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실제로 여기에서는 거의 뭐 소액으로 치기 때문에 큰 영향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건물을 매입을 할 때 그때 뭐 시간차를 두고서 자기가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을 확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노란 우산 공제. 제가 사업을 시작하면 노란 우산 공제가 폐업을 대비해가지고 보험처럼 넣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내가 뭐 5년, 10년 동안 넣었으면 돈이 상당하거든요. 여기서 한 80% 이상을 담보대출을 해줍니다. 근데 저리로 해줘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건물 사신 분들이 노란 우산 공제에서 4천만 원 받으신 분 있어요. 여기서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이런 거는. 그리고 또 뭐 있냐면 보험 약관 대출이 있습니다. 보험 약관 대출도 내가 보험을 20년, 30년 냈던 거 있죠. 그걸 돌려받는 보험들이 있는데 그런 보험들도 한 80% 정도를 담보로 뽑아줘요. 얘도. 이건 뭐 다 그 기관마다 좀 다르긴 한데 얘도 사실 저립니다. 왜냐면 내가 낸 돈에서 몇 퍼센트를 받는 구조니까 내가 못 갚으면 그냥 거기서 없애버리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통은 한 2천에서 한 3천 정도는 나와요. 저는 보험 약관 대출을 진짜 많이 써요. 그리고 금리도 낮아요. 지금 한 3%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부족하면 여기서 뺐다가 썼다가 또 바로 갚아. 1할 계산으로 받고 중도상환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 벌써 지금 뭐예요? 집이 있다고 하면 내가 월세로 바꾸면서 전세나 자가에서 월세로 바꾸면서 2억에서 5억 생기죠. 자, 대출 80% 나오죠. 그럼 이 20%를 채우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에서도 2억에서 5억 정도 생길 수 있고 신용대출도 3천에서 5천 정도. 이게 매출이 높을수록 더 잘 해줘요. 사실 한 7, 8천도 해주죠. 만약 와이프가 회사를 다니는데 연봉이 한 7천이야. 그러면 5천 이상 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장사 잘하면 그 신용 갖고도 해줘요.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이면 더 좋겠죠. 쓸 때만 돈 나가는 거니까. 그리고 노란 우산 공제에서 4천. 그리고 보험 약관돼서 2, 3천. 뭐 예를 들어 여기 이거 3억이라고 치면 벌써 얘만 해도 4억이잖아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주류 특히 술을 납품받는 업종들 있잖아요. 술집들 이런 데는 주류 대출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매월 이제 주류를 받는 곳에서 대출을 해주는데 여기가 무이자예요. 대신에 내가 받는 그런 주류의 값이 납품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그 계약서를 좀 잘 봐야 돼요. 이걸 무이자로 빌려주는 대신에 꼭 거기를 써야 되고 금액도 뭐 1,000원이면 내가 좀 더 업을 해가지고 이제 가지고 오는 건데 이제 그게 이자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거를 최근에 제가 아는 분이 5천만 원 받았고요. 장사 좀 잘하시는 분이 2억 5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장사를 잘하는데 주류까지 좀 내가 취급을 한다, 술도 많이 판매를 한다 라고 하면은 주류 대출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보증금, 그리고 권리금. 자, 이건 뭐냐면 내가 지금 여기서 상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건물을 사서 갈 거예요. A라는 데서 B로 갈 거예요. 이거는 매입을 했어. 그러면 1호점에서 2호점을 늘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1호점을 이사를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물론 내가 매입을 해서 거기도 인테리어나 뭘 해야겠지만 여기서 내가 넣었던 보증금 3천, 뭐 5천 이거를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금 내가 장사 잘하잖아요. 그러면 뭐 5천, 뭐 1억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나는 계약을 하고 잔금 치는 사이에 여기 있는 거를 정리하고 바로 이사 가면서 여기서 1억 이상은 뽑을 수 있어요. 내 보증금과 권리금까지 해가지고 이거를 내가 매입하는 자금으로 쓰거나
거기에 인테리어 비용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인테리어나 뭐 대수선을 할 때도 대출을 또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1억을 빼오면 충분히 그걸 하고도 남아요. 그러면 매입비 할 때 부족한 금액으로 넣을 수도 있다. 이거 하면 할수록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봐요. 자기만의 계산기로. 그럼 나는 분명히 2억밖에 없었는데 6억이 생겼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8번째, 이거는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 만약에 예를 들어 월에 1,000만 원을 저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건물을 계약을 하고 잔금까지 기간을 되게 미룰 수가 있거든요. 최근에 제가 했던 것들은 동교동 건물은 1월 달에 계약했는데 12월 달에 잔금을 쳤고, 이분은 월에 3천 정도 저축이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계약 치고 잔금 때까지 3억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케이스는 조금 그분이 장사를 너무 잘하니까 그런 건데, 내가 1,000만 원이라도 내가 저축을 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한 10개월 정도를 계약 당시에 협의를 하는 거예요. 잔금을 10개월 뒤로 하자. 그럼 이거 얼마죠? 보증금 권리금에서 1억이죠. 그리고 계약을 하면서 또 1억이 생겼어. 돈이 막 여기저기서 막 나오네. 그럼 아까 전에 여기서 4억이라고 했고, 주류 대출에서 뭐 한 5천 빌렸다고 치면은 어떻게 되죠? 벌써 지금 6억 5천이 생겼네요. 8번까지 오면서.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죠. 이게 다 대출인데 이거 더 중복해서 안 빌려주는 거 아니야? 하지만 지금 빌려주는 상대가 다 달라요. 근데 내가 신용대출을 너무 많이 받으면 건물을 매입할 때 뭐 신용 점수가 좀 낮아지거나 대출을 좀 적게 받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거기서는 조금 중복될 수 있지만 뭐 노란우산공제, 보험약관대출 이런 거는 내가 냈던 돈에서 받는 거잖아. 주류 대출도 내가 그 수를 납품을 받는 거를 조건으로 해주는 거잖아. 그리고 보증금, 권리금 내가 넣었던 돈이잖아. 결국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계약을 하면서 확보하는 것들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건물 같은 경우는 취등록세가 4.6%라서 뭐 10억짜리는 얼마 안 되지만 20억 넘어가거나 하면은 4.6%만 해도 1억 가까이 돼요. 그러면 취등록세가 몇 천만 원 나오거든요. 이거를 신용카드 수수료가 붙긴 하는데 신용카드로 할부로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끌어 모으다 돈이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신용카드로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10억이면 4.6%면은 4,600만 원이에요. 20억이면 얼마죠? 1,200만 원. 꽤 커요, 이게. 근데 이거를 카드 할부로 하면 1,000만 원씩 나눠서 내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이런 것도 사실은 다 시간을 두고 레버리지를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는 장사를 잘 하시는 분, 현금 흐름이 높으신 분들은 이걸 충분히 감당을 할 수가 있고, 제가 이렇게 하는 걸 진짜 많이 봐왔어요. 그리고 당장은 살 수는 없지만 이렇게 활용해서 건물 사는 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타로 이거 뭐 일반적이진 않지만 공동투자. 그래서 예를 들면 10억이 필요한데 당장 돈이 부족하니까 5억. A, B가 같이 건물을 매입을 하는. 그래서 내가 정말 건물주가 되겠다는 마음만 확실히 있으면, 내가 내는 월세가 너무나 아깝고 쓰레기 같으면 이렇게 해서 공부를 통해 가지고 레버리지 하는 방법들을, 노하우를 알고 이거를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실사례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네, 제가 이제 이름을 넣은 게 레버리지 매직이라는 건데, 이분이 원래 현금이 2020년에 한 2억 정도밖에 없었던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월에 1,000만 원씩 2년 동안 계속 갚은 거예요. 돈 안 쓰고. 그래서 자기가 2억 정도가 있을 때 건물 살 수 있을까? 전혀 예상을 못 했는데 이번에 25억짜리 건물 매입했어요. 예. 네. 이 사장님이 저는 건물주 어렵겠죠? 라고 제가 진짜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 얼마 있어요? 그래서 한 2억 정도 있대요. 그래서 정말? 그러면 지금 장사 뭐 월 매출 얼마예요? 얼마 남아요? 1,000만 원 남는데. 그러면 돈 더 모아요. 그래서 저축을 1억을 시켜가지고 3억을 만들고, 그 다음에 부동산이 그때 전세를 살고 있었어요. 전세 살고 있는 거 월세로 바꿔서 2억 만들고, 그리고 신용으로 마이너스 통장 둘이 와이프랑 해가지고 5천만 원 만들었는데, 이게 실제로 한 5%, 신용 한 5% 정도인데 5천을 내가 대출을 받았을 때 월에 한 20만 원밖에 안 나가. 그리고 부동산도 전세 3억에서 월세 1억에 80으로 갔는데, 그럼 80만 원만 내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저는 이거 따져봤죠. 이렇게 다 끌어 모았는데 내가 월에 더 나갈 돈이 얼마야? 라는 이 표인데, 노란우산공제도 4천을 받았는데 3.7%로 받았어요. 근데 3.7% 하니까 한 15만 원 정도 돼요, 이자가. 그리고 보험약관대출도 2천 받았는데 3.5%니까 한 6만 원? 그리고 주류대출. 예, 주류대출도 5천만 원인데 이건 무이자였고, 그 다음에 6천 정도를 차용하고 이렇게 빌렸어요, 돈을.
5%로 해서 이건 이제 가족들한테 빌려가지고 뭐 25만 원 내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증금이 한 4천만 원, 권리금이 3천이라는데 사실 이거는 더 됐어요. 더 지금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뭐 현물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 뭐 금이랑 이런 거 좀 정리해가지고 거의 한 8억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그 건물이 8억 정도 들어갔거든요. 근데 에이, 그러면 6억을 이렇게 많이 만들었는데 내가 이자를 너무 많이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여기 보면 월 지출액을 보면 실제로 200도 안 돼요. 그럼 내가 한 1,000만 원을 저축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200을 내가 더 내고 5, 6억을 더 갖고 올 수 있다? 이건 완전 매직 아니에요. 아마도 이 영상을 보면서 나도 이거 할 수 있었네 라고 하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면 안 보입니다. 근데 하영족발 대표님도 장건 강의 듣고 하면서 하나둘씩 풀어나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군요, 저렇게 할 수 있군요 하면서 제가 1부는 만들어 왔고 1부는 알려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주가 사실 25억 하려면 8억 모으려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한 5년, 10년 더 모아야 돼요, 이분은. 근데 이걸 레버리지 해가지고 빨리 갔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많이 알려주고 싶고, 이거를 공부를 해야 알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사실. 세부적으로도.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돈만 얘기를 한 건데, 레버리지의 종류가 더 디테일하게 더 많고, 또 좋은 건물을 찾아야 이게 포인트. 좋은 건물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은행도 찾아야 된다. 그러려면 진짜 공부가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진짜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 레버리지 매직 보셨는데 어떠신가요? 지금 당장 종이와 펜과 그 다음에 계산기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계산해 보세요. 내가 지금 당장 1년 안에 만들 수 있는 돈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마 놀라실 겁니다. 나 진짜 건물주 될 수 있겠는데? 이런 분들은 정말 공부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아까워요. 내가 엄청나게 좋은 칼을 갖고 있다는 거를 본인만 몰라요. 그래서 정말 공부의 필요성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희가 강호동 대표님이랑 저랑 무료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강호동 대표님의 사례, 그리고 제가 최근에 건물주 만들어줬던 이런 이야기들을 왜 공부를 해야 되고 왜 레버리지를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무료로 알려드릴 테니까 꼭 얼굴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